나는 왜 거절하지 못하는가? 왜 남들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가? 혼자 있는 것은 왜 불안한가? 오늘은 심리학자이자 한양대학교 박상미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고 고독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나는 늘 착하게 해야 한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희생한 시간들이 문득 생각나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건강하게 잘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가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안 갚아도 된다. 네가 이걸로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표현과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오히려 서로 부담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가지고 감정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갈 좋은 관계라면 부담이 되는 부탁을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어떤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이 부탁은 잘못된 부탁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거나 싸웠어도 일할 때는 협력해서 일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그 관계는 멈춥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 사이에서도 감정이나 물질을 착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밀착이 아닙니다. 바로 거리 두기와 바운더리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또는 친한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거리 두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고 참다가 나중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끊어내는 쪽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과연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행복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바뀌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어 내가 잘 되었을 때 주변의 반응에 따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 갚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려울 때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감사함으로 연락을 기다려도 오히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잘 되니까 연락도 잘 안 한다며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발동은 시기와 질투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친구 정말 노력을 하더니 성공했어. 나 그 친구 옆에 다가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도 비슷하게 닮아가야지.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면서 잠깐의 자기 위안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오래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고 마음이 불편하며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깔아뭉개고 서로의 성장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관심사가 비슷하고 내가 배울 게 많아야 하며 나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개념은 정말 새롭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월말에는 가계부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누구를 많이 만났는지 오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즐거웠는지 헤어지고 나서 좋은 에너지를 얻었는지 서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 자랑, 돈 자랑, 은근히 남에 대해 디스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리 리스트 1번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도 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서로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젊은 20대 청년 5명이 있었습니다. 몰려다니는데 서로를 다 싫어합니다. 각자가 제 문제를 일으키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붙어 다니죠. 나쁜 짓은 뭐든지 5명이서만 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도파민 같은 것들이 다른 관계로는 도저히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대박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일까요? 후자 쪽이 압도적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나보다 뭔가 부족했는데 가면 갈수록 대박나는 경우, 이때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질적으로 안 좋은 빈곤의 에너지입니다. 빈곤 에너지라는 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보다 마음이 내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해서 내면을 고양시키는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하고 멀어질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사랑받는지 인정받는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을까요? 바로 자랑입니다. 나에게는 단순히 자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아이 자랑을 하는 것은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답은 바로 고동력입니다. 셀프 고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고동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마음 근육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생각만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심사가 비슷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오늘 유익한 영상이나 책을 보았다면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보다 주변 사람에게 같이 보자, 같이 읽자, 그 방송 보고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 같이 해볼래? 등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같이 했을 때 좀 더 쉬워집니다. 우선은 스스로 공부하고 요약 정리하고 도전하고 함께 할 사람을 찾아가는 노하우가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의 외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셀프 고독은 집요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내 약점을 발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성장입니다. 이런 힘을 키워내면 인간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혼자서 공부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 난 내가 참 좋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연애하고 결혼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동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조금만 짜증내고 화낼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고동력을 즐기는 사람들은 당신 요새 좀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계속 나지? 좀 쉬어. 우리 한두 시간 있다 얘기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며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나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정신과 신체는 하나라고도 하죠.
정말 무기력하고 그냥 삶에 안주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햇볕을 쬐고 두 발로 땅을 딛고 걷거나 뛰어야 합니다. 뛰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뛰는 것이 좋습니다. 2. 긍정적인 감정 선택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안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 6초의 시간을 주고 질문을 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뇌는 물어봅니다. 화를 낼 만한가? 우리는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났어. 너 조심해. 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말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짜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나에게 감정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기까지 마음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올바르고 현명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력범죄자들은 심리치료 교육을 받습니다. 재소자들이 가장 도움된 교육으로 꼽는 것은 압도적으로 6초 훈련이라고 합니다. 6초면 더 좋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을 무시했다는 답이 많습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날 무시해도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안 하던 행동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21일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안 하던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매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제일 많이 그만둘까요? 작심 3일일 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21일을 꾸준히 하면 내가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3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행동을 안 하면 불편해지게 되죠. 그렇게 1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멈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돈을 써야 마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책도 빌려 읽고 반납하면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4. 셀프 컴패션,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삼각김밥이나 사 먹고 내가 나를 홀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과 학력과 지식과 직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의 아우라가 있어요.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잘 거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혼자서도 잘 해내는 고동력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긍정적인 감정 선택을 하고 습관의 변화를 위해 21일을 견뎌내며 자신을 존중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